말레이시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 해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한국을 떠나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로 인한 이민 상담이 꽤 실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캐나다 유학 같은 것도 근데 이민 같은 것도 건강 다 망가지게 잘하게 해야 되나, 그리고 좀 부모로서 좀 미안하고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요즘 들어서 이민 문의가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돈 있는 사람들은 미세먼지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만부격차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만부격차. 만 플러스 빈부격차. A 맘카페에 이민 해외 출국 관련 글이 3천 건 이상이다. 영어 유치원 검색보다 10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괌, 캐나다 2인 가족 한 달 체류 비용이 4천에서 5천 달러, 450에서 560만 원 정도 하는데 30대 전 씨는요, 지난 1월부터 실제로 괌에 체류 중입니다. 한국 있을 때는 공기청정기 24시간 틀어놔도 아기 가래소리가 그런 했는데 여기 괌 온 지 하루 만에 증상이 없어졌다.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데 사치라는 생각 안 든다. 아이 건강 위해서라면 빚이라도 내놓고 싶은 게 엄마 심정이다. 그리고 우리 남씨 어머니. 아기가 감기라도 걸리면 무리해서라도 외국으로 나가야 하나만 생각이 들기도 한다. 유난스러워야 아이를 지킬 수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을 탓할 수가 없는 게 김변 박사님. 네. 돈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실제로 한 달씩 괌 나가서 살고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이민도 하고 있다는데 대다수의 우리 서민 같은 분들은 뭐 어떻게 560만 원 들여서 괌을 가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가장 심각하게 목도해야 되는 이유가요. 만부격차. 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에는 빈부격차가 상당 부분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얘기가 나온 것처럼 한 달 정도 미세먼지 기간이 쏟아지는 때에 외국으로 나가서 피해 있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는 PM이라고 하는 현상을 얘기 드렸는데 강릉이라든지 속초라든지 동해안 인근 지역은 서울 지역보다는 그나마 미세먼지가 조금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으로 가기 위해서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희 같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공공보육시설이나 이런 쪽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아이와 함께 나갈 수 있는 건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야 대한민국의 공기가 안 좋을 때는 괌이나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났다가 돌아오면 그만이겠죠. 예. 심지어 이민을 꿈꾼다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한국에 있는 미세먼지가 더 이상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한국에 있는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으로 나갈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의혹들이 더 더해지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가 또 외국에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게 미세먼지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도 환경부 장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굉장히 큰 목소리로 긴급 지시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2017년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벌써 집권 3년 차입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470조 슈퍼 예산에 달하는 모든 정부의 재정 정책 속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정책들이 나와 있어야 정상이고요. 애당초 공약했던 미세먼지 30% 감축에 대해서 전체적인 로드맵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서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 공감대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미세먼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라고 하는 목소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답을 할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민을 검토하고 있는 사람이 20% 늘었고 돈 있는 엄마들은 괌에서 한 달 정도 살고 있다. 대다수 서민들은 그것조차 꿈꾸지 못하고 있다. 만부격차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어린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저희가 연구 논문 결과 몇 개를 오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미세먼지 노출 농도 10마이크로그램이 오를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없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 비해서 미세먼지에 노출된 아이들이 키가 0.28cm 줄어들어요. 근데 보세요. 10마이크로그램 오를 때마다요. 지금 어제 200 얼마 찍은 데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cm가 키가 적은 겁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체중이 약 0.11kg 감소한다. 이화여대 의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재 미세먼지가 2배가량 적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에 있는 어린아이들보다 한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더 작아지는 결과가 이 연구 결과대로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기억력이 1년 동안 4.6%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스페인 바르셀로나 글로벌 보건연구소에서 머리도 나빠진다. 아이들에게 치명적이다. 지금 6일째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비상사태인데요. 이게 얼마나 우리 성인들에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100마이크로그램에 하루 동안에 노출됐을 때 담배 5개비 흡연과 비슷한데요. 이걸 따져보니까 5일간 담배 안 태우시는 분들도 전 국민이 한갑씩 피운 셈이 된다는 거죠. 이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혈관 타고 뇌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 수 11,924명을 기록하고 있고요. WHO에서 흥미로운 사진을 실험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에 인공폐를 24시간 동안 노출을 시켜봤더니 하루 만에 인공폐가 까맣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진처럼. WHO도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천 의원님, 네. 상황은 이러한데 정부는 바람 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물이 오염되면 뭐 콜라를 마시면 되고 예. 뭐 정수기 생수 사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근데 공기가 오염되면 숨 쉬지 말라. 죽는 거죠. 죽는 거다. 숨 안 쉬면 죽죠. 숨 안 쉬면 죽는다. 미세먼지는 어느덧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로 다들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악영향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당국이 공신력 있게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봐왔다시피 국내적 요인, 국외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1, 2순위 정도로 끌어올려서 국민의 건강권, 아니 건강하지 않은 나라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지켜낸다는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지금 뭐 중국 우리가 뭐 자꾸 탓을 하지만 그 나라 나름대로는 거리에서 양꼬치구이도 못 팔게 단속을 하고 있대요. 나름으로는 되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가끔 큰 소리를 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리 같은 데는 그 운행속도, 차량 운행속도를 아예 30km로 구간 낮춰가지고 차 몰고 나와봐야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차를 포기하게 만들고, 독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뭐 저감 조치가 필요한 날 운행 금지하는 게 아니고 아예 등급을 나눠서 니네는 어느 지역은 들어오지를 마라. 어느 날도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점점 더 퇴출시키는 그런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세먼지란 게 다 같이 나눠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기란 것이 이런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겠고, 국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다들 지금 중국에서 넘어온다. 위성 사진을 봐도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양자 간 협약이나 대화로는 이게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잘 풀릴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외교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어느 나라의 영향력이 크느냐에 따라서도 또 있고요. 아니, 대통령이 분명히 대선 공약 때 미세먼지 기구 만들겠다고 하셨고 중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최우선 과제를 올려놓겠다고 공약했는데 그거 왜 안 지키시는 거예요? 과거 1960년대 말 70년도에 유럽 스웨덴에 아주 영국이나 독일의 그 대기 오염으로 인해 가지고 산성비가 내리고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영국, 독일하고 해결을 한 것이 아니고요. EU 전체와 협의를 해서 월경성 장거리 이동 대기 오염 물질에 관한 협약이란 걸 체결해 가지고 각 국가 간 대상 오염 물질을 확대하고 감축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비용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또 제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다 이거 한 적이 있고요. 가까운 시기에는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의 산불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아세안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자간 혹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립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